오늘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준비하는 충성파 군부, 여기에 대응하는 수함에 복종하는 군부, 뉴스위크 기사와 닥터 스티브 털리의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펜실베니아주에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부정선거의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주 하원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견한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숫자보다 총 득표수가 20만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즉 20만 표가 허위라는 거죠. 펜실베니아주 주의회 공화당 인사들이 발견한 자료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토탈 벨로 캐스트 총 투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데이터를 다 모아보니 692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슈어 데이터, 확실한 것은 676만 230표입니다. 자, 오른편에 Total Vote Counted in Presidential Race, 대통령 선거 투표수를 말하는 겁니다. 카운티 데이터를 다 모았더니 693만 1000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슈어 데이터는 676만 230표입니다. 결국 슈어 데이터는 사실상 이 실제 투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실제 투표수는 676만 230표가 정확합니다. 즉 실제 투표한 것으로 집계된 투표 용지 수는 676만 230표가 정확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허위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이것은 실제 투표수라고 가정하고요. 실제 득표수는 이 왼쪽에는 696만 그리고 오른편은 693만. 자, 왼편 같은 경우는 20만 표가 더 많이 나왔고 오른편은 17만 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총 투표수를 감안했을 때 17만 표 정도가 존재하지 않는 표가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득표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미니언 장비로 바이든에게 17만 표 정도를 더 얹어줬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너무나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가 무효 처리되지 않는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조나주에서 활약했던 수학자 바비 피트는 펜실베니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정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펜실베니아 투표자 명단 중에 50만 명 정도가 특이한 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50만 명 정도가 실제 펜실베니아주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투표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라스네임을 분석했습니다. 성을 분석했는데 총 900만 명의 투표자 중에서 52만 1000명 정도가 굉장히 특이한 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일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 예를 들면은 스미스라는 성이 있다면 스미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52만 장의 허위 투표지를 가져와서 거기서 라스네임을 임의로 변조를 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윌리엄스 같은 윌러암스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성들이 이 52만 개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24만 5천 명은 라스네임이 한 명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미스인데 스미토란 사람은 펜실베니아주에 한 명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밑에 노랗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즉 성이 하나라는 얘기는 부모, 형제, 자식도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무려 50몇만 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비 피트는 아리조나 공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적 분석을 발표해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에 옮겨서 펜실베니아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공개했습니다. 그저께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 저스티스 디파트먼트 법무부는 어디에 가 있고 FBI는 무엇을 하는가? 미국의 법을 집행하고 수사를 한 기관들이 다 도망갔다. 엄청난 부정행위의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 이들은 수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수치스럽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1월 6일 날 워싱턴 DC에서 봅시다.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뉴스위크지가 12월 24일에 올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위크지 12월 24일 기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뉴스위크지나 지금 바이든 일당들은 미국 군부의 동향에 대해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정권 인양 프로젝트를 만들 때 마지막의 퀘스천이 과연 미국 군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퀘스천 마크만 올려두었습니다. 지금 역시 미국 군부의 움직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 언론들이 먼저 설레발을 쳤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제 계엄령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를 여기저기 올렸는데 그중에 뉴스위크지가 조금 심도 깊게 분석을 했습니다.
취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익명입니다. 펜타곤 관계자 그리고 워싱턴 DC를 방어하는 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들 대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닥터 스티브 털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제가 같이 묶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이제 계엄령을 선포를 해서 이 정권 이양을 이제 방해하지 않을까 이것을 좌익들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합참의장은 선거 결과 때문에 즉 부정선거 때문에 군대가 개입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선거 결과를 어떻게 결정하는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히 그런 적이 없었죠. 이게 부정선거인데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소요 사태가 없는데 연방군이 치안을 맡는다. 즉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좌익들은 현재 미국 군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민병대 조직이 워싱턴 DC로 들어와서 1월 20일 취임식을 저지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워싱턴 DC 방어 한국으로 치면 수도 방위 사령부죠. 수방사 같은데 이제 만나가지고 이 군 관계자에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이제 익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워싱턴 DC를 방어하는 군대에 군 고위 인사를 접촉을 했는데 실제 이들은 어떤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뉴스위크지가 접촉한 군 관계자는 일단 딥스테이트 스왑에 충성하는 군 관계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민병대 혹은 트럼프에 충성하는 군 부대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방해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런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 관계자는 자신의 40년 군 경력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런 컨틴전시 플랜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지가 인터뷰한 한 6, 7명 정도의 고위 군 관계자들은 군대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뉴스위크지 기사 안에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닥터 스티브 털리의 분석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군부가 트럼프에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갈리워져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스왑에 충성하는 군부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에 충성하는 군부 세력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방위사령부를 중심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민병대 출현 혹은 트럼프 충성파들이 1월 22일 이 취임식을 방해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정도로 이 트럼프에 충성하는 쪽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위크지가 잘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에게는 대단히 다양한 군사적인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어떤 군사적인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령입니다. 그런데 계엄령까지는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거론되는 게 내란 진압법 혹은 폭동 진압법입니다. 이건 역시 상당 수준의 연방군이 동원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군사적인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이나 폭동 진압법을 발동할 필요 없이 특수전 부대를 이용해서 이 정밀하게 선거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 선거 배후에 있는 인사들 예를 들면은 도미니언 관련 인사들을 체포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쟁 개시권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대통령에게는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미니언이 외부의 적과 결탁을 했다, 외부의 적과 데이터를 주고받았다, 이런 증거가 확보된다면 도미니언이 외부의 적과 결탁한 적으로 분류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도미니언 장비도 압수하고 도미니언 인사도 체포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된 선거물들을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서지컬한 외과 수술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작전은 의회 승인도 필요 없고 계엄령이나 폭동 진압법 같은 심각한 레벨의 명령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뉴스위크지의 기사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이 대단히 많고 미국 내에서도 작은 규모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의 좌파 세력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고 펜타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펜타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펜타곤이 정권의 양을 막고 있다. 이렇게 바이든이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펜타곤이 정권의 양을 막고 있다. 그리고 총무처가 이제 정권의 양을 막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타겟은 펜타곤입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또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에게 주고 있지 않다. 제일 밑에 빨간 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 펜타곤에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지금 세계 안보를 위해서 자신들이 미군이 현재 세계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클리어 픽처, 분명한 데이터,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트럼프가 임명한 펜타곤 인사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 협조해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이든이 가졌던 기자회견의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든은 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미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클리어 픽처, 분명한 데이터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이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이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나 이 좌파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트럼프에 충성하는 미국의 어떤 특수전 부대가 모종의 군사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도미니언 장비와 그리고 선거 관련된 증거물들을 압수하고 도미니언 관련 인사들을 체포한다든가 이런 어떤 특수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군의 배치와 미군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이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나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에 충성하는 미국의 군부입니다. 트럼프에 충성하는 미국의 군부가 도덕적인 정당성은 트럼프 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쪽은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쪽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정당성에 기초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는 군부가 어떤 작전을 해서 그리고 증거물들을 압수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의혹이 진짜라면 그것을 입증해낸다. 그렇게 되었을 때를 바이든은 사실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1월 6일 날 의회 합동회의랑 상관없이 D&I 보고 자료에 기초해서 도미니언이 외부 세력, 즉 외국 세력과 결탁에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계엄령이나 폭동진화법과 상관없이 적들에 대해서 특수작전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수작전에 의거해서 도미니언 장비와 선거 관련된 증거물을 입수하고 이것을 이 미국 외세와 결탁한 미국의 내란 음모임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뉴스위크지 기사의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다양한 소규모부터 대규모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히려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전들은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신만 알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